언더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 F77입니다. 오늘은 HTC One M9예요. M9가 발표 때부터 조금 그랬죠. 뭔가 변한 거는 없고 디자인은 그대로고, 사실 뭐 M7에서 M8로 갈 때도 디자인이 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M9에서 그렇게 변화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박스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사실은 뭐 별 다른 거는 없어요. 기존의 HTC 박스랑 똑같고 그냥 위에 디자인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거 이외에는 별 차이는 없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여기 보면은 무슨 98% 재활용할 수 있대요. 우리는 그 대가로 조금 덜 폼나는 박스를 받는 거죠. 뭐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 안쪽에는 레이아웃이 항상 똑같아요. M7도 그랬고 M8도 그랬고 항상 똑같은 패키징이 있죠. M9가 여기 있네요. 잠깐 옆에 둡시다. 잠깐 옆에 두고, 충전기가 있고요. 뭐 충전기는 뭐 퀵차지를 지원을 하겠지만, 뭐 요즘은 뭐 중국산도 다 되는데 뭐, 그리고 이어폰이 있고, 뭐 HTC 이어폰은 뭐 별로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비츠 오디오를 다시 팔고 나서부터는 뭐 이어폰을 뭐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어졌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있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 그리고 여기 뭐 각종 매뉴얼 등등이 있죠. 여기 유심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빼는 핀 정도가 있겠네요. 끝. 자, 그러면은 본체를 봅시다. 본체를 보면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슬슬 떼봅시다. 오케이. 자, HTC One M9예요. 사실은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M7에서 M8로 가는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M8에서 M9로 올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HTC 팬이 아니라면 사실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신형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물건인데, 일단 그래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위아래 리시버와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죠. HTC 붐 사운드예요. 그리고 3메가픽셀 울트라 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이 뒤에다가 울트라 픽셀 카메라를 달아놨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허접했죠. 그래서 그 빛의 광량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밝게 찍히는 게 울트라 픽셀 카메라의 핵심인데, 그거를 앞으로 넣고 5인치 FHD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요거가 68.4%예요. 본체 대 화면비가. 근데 68.4%는 사실 전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HTC가 여기 베젤을 항상 넣는데, 그러니까 조금 좁아지긴 했어요. 조금 얇아지긴 했는데, HTC 로고를 여기다 넣을 건 물론 로고를 넣기 위해서 여기 베젤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백이나 홈을 M7처럼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공간을 낭비를 하지 말든가, 뭐 지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겠죠. 여하튼 오른쪽에는 나노심 카드 슬롯, 그리고 볼륨키, 전원키가 위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이쪽에 누르기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위에 쪽에 적외선 포트, 왼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 3.5mm 이어폰 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조금 두꺼워요. 사실 무작정 얇게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빼가지고 불편한 거를 원하지는 않는데, 요즘 경쟁 기종에 비하면은 요거는 조금 심하게 두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자, 뒤쪽에 보면은 20.7메가픽셀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로 하도 까여가지고 20.7메가픽셀로 선회를 했죠. M8에서 요걸 엄청 먹고, 뭐부터 바꿨지? 버터플라이 2부터였나? M8S였나? 여하튼 그렇게 바꿨죠. 근데 이번 것도 성능이 별로여가지고 요거 조만간 소프트웨어 패치로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프트웨어 패치로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것 치고서 제대로 된 걸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듀얼톤 플래시 HTC 로고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절연띠, 얘네가 먼저였어요. 절연띠는. 자, 디자인 자체는 언제나 그렇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HTC One 시리즈, 그러니까 HTC One M7, M8, M9 가면서 항상 디자인에는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미니 시리즈는 조금 별로예요. 미니나 미니2 같은 애는 조금 폼이 덜 나요. 자, 일단 이 친구를 조금 키는 동안 비교를 해봅시다. M7이고 M8이죠. 이게 색깔이 차이가 있게 망정이지, 색깔이 똑같았으면은 정말 세계관의 구분이 전혀 안 될 뻔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발전을 했죠. M7, M8, M9. 그리고 뒤쪽 디자인도 뭐 패밀리룩이죠. 사실 패밀리룩 자체를 오랫동안 킵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사항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특히 내부적으로는 스냅드래곤 810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거의 저하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변화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평가해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신 기종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갤럭시 S6랑 비교를 하면은, 근데 이게 화면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화면비가 이렇게 화면 전체 면적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이제 갤럭시 S6 엣지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이제 이게 뭔가 9세대의 선물 같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G플렉스2라든지 아니면 G3 같은 친구들을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 뭐 디자인 자체는 워낙 좋아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큰 불만은 없는데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뭐 셋박스를 까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 자, 한번 봅시다. 세팅을 저와 함께 즐겁게 해봅시다. 일단은 언어를 한국어로 바꿉시다. 한국어는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키보드가 항상 그 어느 나라거든지 한국어를 지원을 해도 키보드에서 항상 한중일은 빼고서는 따로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편한데 사실은 서드파티 키보드를 깔면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중요한 거는 키보드랑 출력은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메뉴의 언어 지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드파티 키보드를 깔면은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정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메인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 센스 7.0인데 센스가 5.0부터 사실 7.0까지 가면서 크게 변화들이 없었어요. 사실 이번에 6.0에서 7.0으로 바로 건너뛰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넘버링을 하나를 올린 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주 기능은 이 위치 게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집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뭐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위젯이나 아이콘들을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것과 테마 기능인데 사실 이게 넘버링을 하나 올릴 정도의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는 5.0 롤리팝이 들어가 있고, 롤리팝도 램 누수가 있는데 이게 HTC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5.0.2의 센스는 7.0이에요. 혹시라도 그 롤리팝을 쓰시는데 센스가 6.0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센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5.1로 올라가는 센스 버전을 7.0으로 같이 업데이트 해준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뭐 아직 확인된 소문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TC One M9이에요. 요거는 제가 써보고 스냅드래곤 810과 HTC의 최적화 능력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언제 봐도 디자인은 끝내줘요. 디자인은 정말 타의 추종을 풀어요. 같이 M9와 M8과 그리고 너무 험하게 쓴 M7을 뒤태는 항상 죽여요. 앞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HTC가 이거 제작에 M8보다도 시간이 더 들었다고 그 출시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뭐 사실은 우리는 여기 메탈 가공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쁘기는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M7과 M8을 섞어서 M9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써보고 다시 리뷰를 찾아뵙죠. 끝!